안녕하세요. 김덕혜입니다. 오늘 주제가 시니어의 혈관 관리지만, 제가 불과 몇 개월 전부터 제가 상담하는 연령대가 10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실 시니어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 그리고 지금 이거 보고 계신 모든 분들한테 사실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셨듯이 심장외과 중환자실, 잠시만요. 삼성병원 심장외과 중환자실 간호사였어요. 혹시 뉴아트 드라마 보셨나요? 좀 오래된 드라마인데 그 실제 주인공이 저희 부서 교수님이셨어요. 심장은 뛰면 죽어요. 뛰면 살고 멈추면 죽죠. 그 생사를 넘나드는 현장에서 제가 중환자실 간호사로 있었고 삼성병원은 아시다시피 굉장한 유명한 병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로 하는 수술 그리고 어떤 기업인들, 연예인들, 유명 인사들, 정치인들까지도 제가 환자로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봤죠? 환자로 봤어요. 콧줄 끼고 소변줄 끼고 있는 그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나약해지는지 제가 그 현장에서 다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최초로 하는 수술이 많다 보니까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수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비용은요, 수술비 하나 하는 데가 막 억이 듭니다. 그럼 가족분들은요, 아파트를 팔고 그 수술 하나, 수술 비용을 대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병동 선배를 통해서 뉴스캔을 만났고 저희 병동 선배는 저희 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님을 통해서 파마넥스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렇게 뉴스캔을 만났고 파마넥스를 이해하고 나니 대체의학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고 나니까 병원에서의 처치가 어떤 처치인지가 이해가 됐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강관리는 병원에 가기 전에 예방관리가 더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제가 미치면서 한 명 한 명 건강에 대해서 가이드 해주다가 지금 아예 병원을 그만두고 사명감을 가지고 건강 관리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뉴스킨에서 굉장히 쇼킹한 우리 화장품 세트가 나왔죠.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근데 저는 그거 화장품 쓰면서 또 반대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 이분들 얼굴 어떤가요? 피부가 아무리 좋아. 리프팅이 탱탱해. 막 광채가 나. 근데 얼굴 하나가 이렇게 일그러져 내려와 있으면 어떤가요? 피부 좋은 게 보이나요? 일그러진 얼굴이 보이나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피부도 너무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혈관과 건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몸속 혈관이에요. 굉장히 복잡하죠? 동맥만을 나타낸 겁니다. 정맥까지 여기 그리면 정말 우리 몸이 빼곡하게 다 채워질 만큼 우리 몸속 혈관은 굉장히 길어요. 지구 두 바퀴 반을 돌 정도로 길다고 하죠. 심장이 한번 쿵쾅 하면 우리 몸속을 전체 도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25초 걸립니다. 이 무슨 의미예요? 안 좋은 것도요, 금방 퍼지지만 좋은 관리를 하면 또 금방 퍼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손목이 너무 아파. 여기 염증이 있는 것 같아. 이 염증이 손목에만 있을까요? 아니요. 전신에 다 떠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떠돌고 떠돌다가 하필이면 내가 안 좋았던 그 부분에서 자리를 잡고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 변이가 일으키면서 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건강 관리하는 데 있어서 혈관 관리와 혈액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심장이 왜 쿵쾅쿵쾅해요? 머리끝, 발끝까지 피를 쫙쫙 보내야 되기 때문에 쿵쾅쿵쾅합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막혀요? 가장 미세한 혈관. 어디에 지금 혈관이 빼곡하게 차 있죠? 머리에 차 있어요. 머리에 있는 혈관들이요, 굉장히 미세하고 야들야들해요.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바로 뇌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치매를 진단받은 분들의 뇌 이미지를 보면 뇌가 저렇게 이미 많이 작아져 있어요. 왜 작아져 있어요? 끝에 있는 혈관부터 막히기 시작하면서 영양이 안 가면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쪼그라든 뇌가 다시 건강한 뇌로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혈압약 먹거나 혈관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가장 먼저 어디서 부작용이 나오죠? 뇌출혈, 뇌경색, 눈 실핏줄 터지고 이것부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뇌 혈관 쪽에 문제가 바로 생기기 때문에 시니어의 혈관 관리가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 막힌 혈관이 이렇게 막히면 이게 손끝 발끝이면 손끝 발끝 저리는 걸로 끝나고 혈액순환 안 되는 거지만 이게 하필이면 심장혈관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하필이면 중요한 경동맥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질병의 수순까지 위험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 정도 막힌 혈관이 여기만 막혔을까요? 아까 그 미세한 모든 혈관이 이 50%씩 다 막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분 혈액순환 당연히 안 되겠죠? 질병에 더 빠른 속도로 다가가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막혔어요. 이 막힌 혈관이 계속 많아지면 이게 하필이면 심장혈관이면 우리 뭐라고 하죠? 가슴부여잡고 응급실 가는 협심증이 옵니다. 협심증이 어서 응급실 가면요. 여기에 스텐트를 하나 쫙 넣어서 이렇게 부풀려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길이 생기면서 피가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치료 끝났습니다. 약 하나 주고 퇴원.
이분이요, 원인 해결이 됐나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스텐트를 한 번 넣고, 두 번 넣고, 세 번 넣고, 더 이상 스텐트를 못 넣는 혈관이 됐을 때, 그나마 덜 먹힌 다른 혈관을 가져다가 이어붙이는 수술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관상동맥 우회술이에요. 뉴아트 주제였죠? 제가 이 수술을 하고 나온 환자를 보는 간호사였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병원에서는 증상은 해결해줘요. 통증이 있으면 통증 가라앉혀 주고요. 열이 나면요, 열 떨어뜨려 주고요. 혈당이 높으면 인슐린을 주면서 당을 떨어뜨립니다. 근데 열이 왜 나셨어요? 혈당이 왜 높아지셨어요? 여기 안에 찌꺼기가 해결되셨어요? 이 관리를 하셔야 진짜 건강 관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당뇨라는 질병은 인슐린을 못 알아보는 몸 상태인데 당뇨가 진단돼서 주는 병원의 약이 뭔지 아세요?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을 못 알아보는 몸에 인슐린을 준다. 아이러니하죠? 무슨 말이에요? 증상만을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병원 약을 드시면서 내가 진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원인에 대한 관리를 이해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협심증이 굉장히 무서운 질병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도 얘기하죠. 만병일동, 오염된 피로 인해서 모든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피가 맑아야 되고요. 피가 다니는 그 길이요. 뻥뻥 뚫려 있고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비타민 드세요, 홍삼 드세요가 아니라 먼저 그 오염된 피를 깨끗하게 관리하셔야 되고 맑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컵 안에 상한 우유가 있어요. 여기 안에 비타민 넣고 홍삼 넣으면 이 우유가 먹을 만한 우유가 되나요? 아니죠. 한번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해독, 디톡스, 여러분이 하셨던 건강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진영 씨예요. 아시죠? 연예인 했을 때 자기 관리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마 이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진영 씨가 방송에 나와서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나요. 이분이 비염이 굉장히 심하셨대요. 근데 이분 직업이 뭐예요? 가수잖아요. 그래서 비염을 고치려고 방방곡곡 안 다녀본 병원이 없고 안 해본 게 없대요. 근데도 병원에서는 비염을 해결해주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뭐 하셨는지 아세요? 본인이 공부하셨어요. 내가 공부해서 나한테 이런 적용점을 했더니 비염이 치료가 되셨대요. 비염이 치료가 됐더니 나던 흰머리가 다시 검정머리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은 이런 노력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이런 기술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통해서 우리 이런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에 있어서도 깨어 계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진영 씨가 했던 거를 저는 제품을 통해서 이렇게 달라졌어요. 제 10년 전 사진이에요. 세 개 다 사진이 똑같이 50kg입니다. 50kg, 50kg, 50kg예요. 제가 한 게 뭘까요? 제가 운동했을까요? 뭐 피부과 갔을까요? 제가 한 게 바로 혈관 관리, 혈액 관리입니다. 자, 첫 번째 사진에 있었을 때 오장육부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혈관 상태, 혈액 상태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침 컨디션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세 번째 사진으로 얼굴이 좋아지고 나서 제 아침 컨디션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첫 번째 사진일 때 제 생리주기가 100일이었어요. 거의 난임이었고 임신을 하려면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해독과 건강관리를 통해서 생리주기가 완전히 맞춰졌고 건강하게 아이를 셋이나 낳았습니다. 이런 관리가 바로 혈관관리, 혈액관리, 예방관리, 대체의학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디톡스란 말이 없었어요. 왜요? 영양이 너무 충분했거든요. 당근 하나만 잘 먹어도 눈이 맑아졌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농작물들 어떤가요? 30년 사이에 비타민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얘기하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 몸에서 필요한 양만큼을 이제 자연에서 얻기가 어려워요. 왜요? 토양이 너무 많이 산성화가 됐고요. 옛날에는 비닐하우스 씌워서 재배하지 않았어요. 1년에 1모작 했어요. 땅이 쉬는 시간이 있었고, 영양분을 다 받아서 일모작했는데 지금은 수박이 안 나오는 계절이 있나요? 약으로 화학적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서 농작물을 굉장히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영양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죠. 골고루 드세요. 그런데 멀티비타민과 비타민 D는 따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은 학교 급식에 비타민이 나와요. 성장기 아이들한테 더 이상 음식으로 영양이 불충분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음식이 이제 산업화가 됐습니다. 식품학, 영양학에 대해서 공부한 그 석박들이 무슨 연구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이 음식을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게 할까라는 관점에서부터 음식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당이 안 들어가고 설탕이 안 들어가고 밀가루가 안 들어간 음식이 있었나요? 그런 음식을 매일매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10대 아이들부터요. 3살, 4살 아이들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모든 질병이 생기기 시작했고 빨라졌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이렇게 설탕에 중독된 뇌가 마약에 중독된 뇌랑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의지로 식단 관리하고 이 설탕에 대한 유혹을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나 진짜 상식을 이해하고 나서 관리가 들어가야 진짜 그 과정을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혈당에 대한 화두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제가 '왜 아플까?'라는 책을 읽고 굉장히 수많은 퍼즐들이 딱 모여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었거든요. 이 책에서 제가 한 부분만 빼온 거예요.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죠. 우리 세포는요,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세포가 생명 유지를 하려면 산소가 필요해요. 근데 세포가 활동을 하려면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포도당을 조절해 주는 게 인슐린이죠.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는 게 당뇨죠. 그렇기 때문에 혈당에 문제가 있다, 당뇨가 있다, 그냥 지금 전신의 문제 출발선에 서 계신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이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질병들이 파고 갔더니 그 출발선에 뭐가 있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혈당 관리가 화두로 되고 있는 거고, 건강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게 또 혈당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자료 하나 가져왔어요. 저희 시아버지 피검사 결과예요. 2021년도 8월 달에 은퇴하시고 건강검진 하셨는데 당화혈색소 7.4, 당뇨 약 처방받아서 되게 우울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저랑 같이 건강관리 한번 해보세요 하고 3개월 뒤 12월 달에 당화혈색소 5.8, 당뇨약 안 먹어도 되는 수치로 떨어졌죠. 의사가 이 피검사 수치를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화혈색소는 0.12 떨어지는 것도 쉽지 않고요. 3개월 안에 이런 효과가 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본인이 의사 경력 20년 동안 이렇게 단기간에 좋아질 케이스가 없었다. 3개월 뒤 재검, 6개월 뒤 재검을 하시고 나서야 의사가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2025년 올 초까지도 당화혈색소는 5.8로 계속 잘 유지하셨어요. 근데 한 번씩 어지러우신 거예요. 휘청휘청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다 하셨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결과는 아무 이상 없다였어요. 근데 제가 연단기를 붙여드렸습니다. 실시간으로 혈당 체크할 수 있는 기계를 붙여드렸고 봤더니 당화혈색소가 5.8임에도 불구하고 혈당 스파이크가 227까지 치죠. 이때마다 뇌혈관이 어지러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황색 부분 보이세요? 이 주황색 부분이 또 뭐의 먹인지 아세요? 암세포의 먹입니다. 암 검사할 때 패시트 찍거든요. 조영제로 먹는 게 포도당이에요. 암 환자들은 포도당을 먹고 커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혈당 스파이크가 있다. 0.5mm 미만의 작은 암세포는 다 있어요. 검사 결과에 드러나지 않는 암세포에 먹이를 계속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혈당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우리나라 3명 중 1명이 암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3명이 0세부터 카운트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암 환자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뭐 관리하셔야 되냐면 혈당 관리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혈당 관리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이틀 만에 혈당 스파이크가 완전히 잠잠해졌어요. 166. 그 이후에는요, 더 안정적으로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지가 않으셨어요. 이런 관리가 저희 제품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머리 어지러운 증상 전혀 없으시고 더 얼굴 좋아지셨어요. 이런 게 바로 혈당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비타민이에요, 뭐예요? 이거 다른 제품에도 있는데 뭐가 달라요? 뉴스킨 파마넥스 제품이 탁월한 이유는 정말 치유 수준으로 제품이 일을 하는 이유는요. 그 블렌딩 기술 때문에 그래요. 저희 엄마가 김치찌개 진짜 맛있게 잘 하시거든요. 똑같은 재료를 제가 집에 갖고 와서 하면 전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왜요? 배합 비율이 제가 없어요. 그 좋은 그 성분들이요, 배합 비율에 따라서 어떤 거는 사약이 되지만 어떤 거는 약이 됩니다. 그 배합 비율을 갖고 있는 회사가 뉴스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비타민이에요, 뭐 스트레스예요가 아니라 먹었을 때 정말 그 질병의 스위치가 꺼지는 수준까지 관리가 되는 제품이라는 거죠. 꿀벌과 여왕벌이에요. 꿀벌은 3개월만 살고요. 알을 못 낳아요. 근데 여왕벌은요, 7년을 삽니다. 그리고 하루에 2,000개씩 알을 낳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둘의 태생이 똑같은 거 아세요? 똑같은 알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로얄 젤리를 먹은 벌은요, 여왕벌이 돼요. 로얄 젤리를 먹지 않은 벌은 그냥 일벌입니다. 벌개의 이 로얄 젤리가 저는 우리 뉴스킨 파마니스가 가지고 있는 에이즈 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똑같이 살지만 먹는 에이즈락을 먹으면요. 다른 사람보다 노화의 속도, 건강의 속도가 차원이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가 증명해요? 전 주변에서 다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인구 그래프예요. 제가 이거 왜 보여드렸냐면, 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60대, 70대 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죠? 여러분, 이 장년층의 분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을 것 같으세요? 스마트폰? 뭐 좋은 TV? 좋은 차? 저는 이분들이 건강에 정말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팡이 안 짚고 다니는 내 건강한 몸이 자랑이고요. 내가 노안 없이 책을 똑바로 보는 게 자랑이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살고 있는 내 몸이 자랑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건강 관리하는 이 제품과 이 습관들이 내가 건강해지면 이 주변을 건강하게 해주는 영향력이 저는 생기던데요. 그래서 나의 건강 관리만으로도 너무나 먹고 써야 되는 이 에이지락, 파마넥스, 디톡스지만 이거를 앞으로 미래에 내가 미래의 어떤 대안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산업이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마지막 차트인데요. 혹시 대구 지하철 참사 기억나세요? 굉장히 오래전 일이에요. 방화범 때문에 이 당시에 350명의 사상자가 났었어요. 너무나 막 가슴 아팠던 일이었는데, 자, 이 사진이요. 방화된 직후 사진입니다. 이분들 다 뭐 하고 계세요? 앉아있죠. 저렇게 연기가 자욱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당장 달려나가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저분들이요. 5분 동안 실제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대요. 근데 저분들이 왜 앉아있어요? 옆자리에 다 앉으신 거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현대인들의 건강 관리가 이렇게 보여요. 내 엄마도 고혈압이었고, 내 친구도 당뇨약 하나 정도 먹는데, 아, 이 나이에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 아니야? 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수명은 점점 더 길어졌어요. 100세, 120세까지 산다고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건강 수명은 더 짧아졌어요. 무슨 의미예요? 침대에 누워서 사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어진 노후에 침대에서 누워서 지내고 싶으세요? 활력 있게 살고 싶으세요? 혈압약, 당뇨약. 저 제일 작은 거 하나 먹어요. 딱 하나 먹어요. 먹은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건강, 병원에서 준 약 하나를요, 1년 먹고, 10년 먹고, 20년 먹으면요, 그 20년 먹은 몸은요, 간과 신장이 버티지 못합니다. 그리고 혈관이 너덜너덜해져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그런 혈관이 돼요. 그래서 건강 관리는 정말 내가 촉을 세우고 경각심을 가지고 건강 관리 하셔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건강한 노후는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보니까, 건강에 쓰는 인생의 총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는요, 그걸요, 죽기 3, 4년 전에 병원비로 70% 쓰고 가십니다. 근데 현명하신 분은요, 가장 젊은 오늘, 가장 건강한 오늘 예방하는 데 관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관리하는데 지혜로움을 발휘하셔서 당장 건강한 오늘부터 이 건강을 지키고 예방하는 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은 사실 사상 최대 비극이래요. 의사가 하는 일은 질병을 일으킨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약 먹고 혈당이 조절돼서, 약 먹고 혈압이 조절됐다고 해서 이 생활 습관을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경각심을 갖고 관리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노후에 병원이 아니라 가족들과 활기차게 지내시는 여러분을 상상하시면서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